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하는 공직 후보자가 있고 네네. 그냥 청문회만 네. 하는 공직 후보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국무총리는 네, 그렇죠. 당연히 뭐 먼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네. 총리가 되려면 그렇죠. 본회의에서. 예, 국회 표결을 네. 해야만 돼요. 김일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그렇죠. 그렇죠. 과반 아, 과반 출석에 출석. 아, 예, 예. 과반 출석, 과반 출석, 예. 과반. 예.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그건 아니죠. 예, 국정원장 아니에요. 또 장관도 장관 그건 후보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아.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나 장관처럼 인사청문 대상이긴 한데 네.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면 모양새가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을 엄격히 지키면 대통령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해주면. 그래도 안 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뭐 여태까지 뭐 많이 봤으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많이 봤으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예 맞아 기억나네요. 근데 그런 사례도 워낙 많아. 내가 안 그래도 이러려고 그러는데 먼저 저 이래버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없어져. 자진납세가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정권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힘을 주는 장관분들은 그냥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기대 네네. 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주 높은 네, 여론조사가 뭐, 수준이잖아요. 80% 그 넘게. 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분위기 이런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못하게 하면 돌맞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야당도 필요하니까 국회에는 정치에는 그렇죠. 예. 야당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털어봤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기를 위한 농지법을 위반한 네네네. 위장 전입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도 많았고 네. 논문 표절도 많았고 네네. 이번에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뭐 병력도 의문되는 사람도 많고 본인이 아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네네. 문제되는 네네네. 경우도 많았잖아요. 무슨 두드러기로 안 간 사람 뭐로 안 간 사람 네네네. 행방불명으로 안 간 사람 네. 많았는데 네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국무총리 인준은 되긴 되지 않겠어요. 국무총리는 이번에 네네. 예,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부족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헌재 재판관, 헌재 소장 또 한 번 바뀌어야 돼요. 1년 반 뒤에는. 그렇죠. 22명 중에 20명을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컨대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하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인사 판단하는데도 이분이 힘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적절한 거죠. 참모가 그런 기능을 해주는 참모를 아니죠. 써야지. 그러면 사법부에 아무도 아니죠. 모르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아니죠. 데려갔잖아요. 가령 법무비서관이 한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막 서너 분이 있다 하면 그 말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특정 성향의 판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만약에 그 사람의 조언에 치중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요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코드 인사가 앞으로 전 사법부에 작동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은 사법부를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법무비서관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 놓고는 못 달려요. 누구나 다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그 비유는 정말 적절하지 못한 아니 중립이면 차가 못 달리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놓느냐는 게 대통령의 선택사항인데 당연히 자기 참모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지 그러면 무슨 박사모를 데려다 놔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방금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사표를 쓰게 하고 이틀 뒤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다? 과연 정말 사법부 독립에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젊은 판사들의 자존심은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변호사님은 그 법관들의 연구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특정한 편견이나 이념에 갇힌 사람으로 지금 단정하시잖아요. 그 단정했다기보다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전체의 어긴과는 상충된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법관들을 좌우하려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싶으면 자기 코드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 시켜갖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할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서관으로 쓴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주 말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은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어떤 요직에 갖다 놓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판사를 갖다 놔야 돼요. 하필이면 현직 판사를 왜 법무비서관에 갖다 놓아요?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것부터 그러지 않아야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120석인데 이쪽에 네네네. 40석이 그렇죠, 다 그렇죠. 오지 않고 한 35석만 온다 하더라도 155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행복하겠죠. 집권 초기에 네네네. 강력하게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으신단 말이에요. 드라이브 좀 걸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 네. 다시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의원분들이 좀 좀 꽤- 있어요. 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난 대선 때 엄청나게 격차가 났거든. 더블 그렇죠. 스코어 예. 났잖아요. 한 적어도 한 40%만 가까이 받았으면 목이 좀 힘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6대3으로. 예 거의 20% 수준이란 네네네. 말이에요. 각 지역별에 따라 다 편차는 좀 있지만은 이러니까 걱정이 되죠. 지방선거 또 다 뺏기고 나면 다음 총선 때 3일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후보 내고 물린 깨지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 그 탈당파하고 좀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서로가 부인하잖아요. 이 민주당 이 추대표만 부인합니까? 국민의당의 이 김동철 원내대표도 에이 그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뭐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마음은 보장만 된다면. 예,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1년 전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국민의당이 그냥 거의 전체를 싹쓸이 했잖아요. 그렇죠. 호남 쪽. 네, 예. 호남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이 거의 다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현역 의원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나머지가 다 원외위원장들이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그러면 원내 우선권 줘.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뿌리가 하나라고 본다면 합쳐질 가능성이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합치는 거를 반대하더라고 많이 요새. 아 이유는 좀 이제 생각 다른 분들이 많이 나갔는데 나가셔가지고 굳이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좀 조용하고 질서정연한데 또 들어오면 전에처럼 친문, 비문, 반문에서도 맨날 쌈박질 할 거 아니냐 그러느니 그냥 가 우리가 다음에 펴줄게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은 참 묘한 존재잖아요. 명백한 반대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기반에 겹치는 데다가 이런 정당이 하나가 있고 명백한 반대자인 자유한국당, 반대자가 될 수가 있는 바른정당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 이 두 개를 합하면 그게 한 130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합해야 되는데 이거 묘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체 좀 합치자. 근데 이제 하는 국민의당 얘기가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게 네. 그동안의 대선 국면이나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주장의 여체가 뭐였어요? 낡은 양당제를 혁파하고 그렇죠. 예. 다당제로 가서 정치를 혁신하자.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렇게 예. 삼 3당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 당이. 그러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또 바른정당이 쫓겨나서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네네네. 4당 체제가 됐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이제 낡은 다당제로 회귀하면 정치가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또 합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명분상 그런 어려움도 있지. 전당대 출마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움직이시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철수 그 전 의원 이제 전 후보죠.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 이런 그 대선에서 한 패배한 사람들요. 다시 내가 정치판에서 열심히만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50%.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니까 그 원래 자기들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직역으로 좀 돌아갔으면 해요. 안철수 의원은 벤처 사업 아니면 뭐 의료업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는 그냥 변호사 개업을 뭐 법률 실력은 다 이제 잊어먹었을 테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데. 변호사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 들으면 하하하 질수는 기분 아닙니까?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잖아. 근데 뭐 홍준표 전 지사는 아예 그냥 뭐 당권 도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상황이잖아요.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갖고 미국 가서 SNS로 적시 다 하고 있어. 홍트럼프라며요. 그 안에 SNS에 있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 많아요. 어떻게 틀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맞는 네. 말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 행위가 과연 이 옳은 행위냐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했으면 정식으로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해야죠.
나는 뭐 때문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나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피곤하게 해드린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죠. 그거는 변호사님 스타일이고요. 아니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서 떨어져서 왔을 때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한 말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잖아요. 스스로 운명을 그렇게 개척했다고 우리 인정을 합시다. 근데 예. 저는 예. 욕을 먹는 게 예.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음. 자연에 보면 철새가 많잖아요. 정치권에도 우리가 철새를 1, 2년 본 게 예,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매번 뭐 유독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여름 철새는 봄에 와서 가을에 떠나요. 네. 겨울 철새는 가을에 와서 봄에 떠나요. 네. 이분들은 봄에 와서 봄에 떠났어요. 그 봄이 다 가기 전에. 이런 철새 봤어요? 계절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철새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거야. 아니, 철새는 6개월이 예, 어쨌든 그런데 내가 하나 여기서 참 짚고 갑시다. 자기가 떠나서 할 때는 새누리당은 반성도 안 하는 집단이다, 문제 있다. 자기가 여기서 이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하면서 이 춤도 막 추고 막 이랬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민피용 정당이었다. 도피용, 민피용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철새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저렇게 카멜레온 같은 철새 봤어요? 색깔, 지 몸에 색깔 막 바꿔가는 그런 철새 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전직교 이제 동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반응이 얘기했다는데, 좋지를 예. 않다라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치를 할 때 자기 신념과 정책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살길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철새 중에서 정말 이런 치사한 철새는 처음 봤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심지어 독수리 오영재 그랬잖아요. 독수리는 철새가 아니거든. 네. 김용춘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김부겸 의원 의원도 있었고. 다 괜찮은 의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사이에 철새는 얘기 안 듣잖아요. 자기 신념에 맞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따랐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그 판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와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텃새화가 된 거예요. 와서 오래돼서 그런가? 예, 텃새가 됐어요. 그때도 열안해져.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라 그랬거든. 근데 그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가면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먹는데 좀 그러니까 다시 가면 그래도 또 그나마 다시 간 분 한 분이 또- 욕을 많이 안 먹고 있잖아요. 다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그분은 다시 간 게 아니라 날아가려다가 그러니까요. 푸르릉 하다가 푸르릉 또 이리로 간 거예요. 가면- 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가 자기 지역구니까 네네네. 사실은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에 있으나 이 자기만 정치 잘하면 큰 타격은 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분이 날아가 버리면서는 교섭단체도 안 되고 돈도 국고보조금 확 줄들어버리고 몇 분의 1로 줘. 이러니까 이거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바른정당에서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영칠 의원이 아닌가 이 생각됩니다. 공이 큰 분이. 예, 핵심 당사자니까. 그거 다시는 날아갈 일도 없죠. 당내에서 큰 경쟁자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이제 호남의 동교동계와 가까운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그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막 그 둘이는 좀 물러나니까 좀 쉬거나 은퇴하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야당 그 당대표들하고 어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그 분위기로 또 나오면 머리 아플 거잖아요. 아 그래도 어때요? 그 토론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러는데 미원정 고원정 들었는데 좋죠 뭐.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보고요. 바른정당 네네네. 그 뭐 김무성 의원도 있지 않냐 당대표로. 근데 김무성 의원은 NDA로 진출해야 돼요. 고난도 기술을 이렇게 그렇겠어요. 했잖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업종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 좀 어렵지 않나? 그게 그 명칭이 뭐였지? 노루패스요. 노룩 패스. 노룩 농구에서 이제 그 가드들이 예, 이제 뭐 보지 않고 타일한다는 거 아니야 그냥 평소에 보좌관과 대표관에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래 딱 가다가 가방을 딱 밀고 쫙 나가잖아. 이게 미국의 방송에 엄청나게 탔거든요. 네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The South Korean politician was arriving at an airport yesterday. Here he comes with the yellow things. Hey, late, you get it, dude. I don't want, yeah. 예, 미국 방송에 타서 이 바람에 우리나라 말들이 유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행한 단어가 갑질. 갑질이란 단어가 미국에 거의 메인 뉴스에 다 고용노사처럼? 나왔어요.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옛날에 뭐 조연아 뭐 땅콩 예, 걷고 있고 이걸 막. 하나의 갑질로 본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패러디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농구계 스카우트 제의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요즘은 진짜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 때문에 갑자기 막 이미지가 막 이렇게 추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그대로 저는 요번에 있는 해봤습니다. 그대로 항상 보여주면 이미지가 추락할 일이 없어요. 이거 평소에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평소에 늘 안 그런 처럼 행동하다가 순간적으로 평소에 버릇이 딱 하면 나와버리잖아요.